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8월의 첫 거래일이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함께 장식했는데 오늘은 또 8월의 첫 거래일을 함께 하게 됐네요. 네, 오늘 아침부터 전해져 왔던 글로벌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이 PCE 지수가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전년 대비 6.8%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연준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다시 한번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에서도 이 제조업 지수가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8월에 첫 거래일이 돌아왔고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도 거의 8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일단 댓글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진단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댓글에 고민되고 있는 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볼게요.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중국에서 PMI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위축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하고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그 연관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써왔어요.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까? 충분히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률 둔화가 상당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헝다그룹을 비롯한 많은 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 이 부동산 산업 자체의 부실이 중국 성장률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인한 중국 소비,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니까 또 중국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이 부동산 왜 이렇게 중요한 섹터일까라고 했을 때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연관 산업이 국내 총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부동산이 위축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철강, 건설기계, 장비, 이들 업종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기업들 중국 세계 최대의 건설기계
판매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체들도 전체 수출액의 3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 투자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또 발빠르게 매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중국 정부 강력한 이 코로나 방역 정책 결국 이것은 중국은 계속 이야기하죠. 제로 코로나 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간 소비 위축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요 대중 수출품인 비누, 치약, 화장품들 이런 것들은 중국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무선 통신기기라든가 컴퓨터, 자동차 등 최종재들도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대중 수출 의존도 한 25% 이상 1,475억 달러인데 작년 기준 거기에서 반도체가 30%예요. 합성 수지가 6%,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4.8%, 석유 제품이 4.4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낮아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이 의존도가 큰 것들 그들이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영향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금리,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좀 보면 중국은 3.7%예요. 우리는 2.25, 미국이 2.50. 지금 금리가 우리가 더 낮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국 같은 경우는 2.5%래요. 어찌 보면 지금 저물가예요. 그리고 미국은 9.1, 우리는 6%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은 중국은 5.5, 우리는 2.9, 미국은 3.6. 과연 우리가 2.9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기업한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다. 근데 지금의 시장의 상승은 일정 부분 연속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일단 중국 상황을 둘러보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소비가 둔화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좀 관련주들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내 종목에 만약에 중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들고 와서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네, 황희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당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남극곰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미국 선물 시장으로 간다고 했던 그 댓글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진단쇼 진행해서 여기 와주신 건가요? 아까 제가 출연할 때는 여기 와서 댓글 남겨주신다고 했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님도 와주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 그리고 종목 진단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오늘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네, 봄님 또 찾아주셨네요. 오늘은 로보를 들고 오셨고, 7,600원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7,600원이면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신 건가? 그냥 기대감 안고 들어가신 건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커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 산업도 분명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군들 대응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차트쟁이니까 차트 입장에서 얘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정 부분 더 갈 수 있어요. 예, 더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보시면은 이 윗단의 매물대가 엄청나게 굵죠. 예, 굵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꽉뭐 20% 30% 꽝 쳐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조금은 60일 이평선 요 올라가 가지고는 버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튼 요 윗꼬리 달고 이러한 부분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더 간다라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할까라고 했을 그것은 얘가 13,200 고점 만들어 놓고 쭉 떨어졌거든요. 그럼 쭉 떨어지면서 이 올리려면 중간중간에 이 매물대가 있어요. 그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각 치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쪽 섹터의 업황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져가도 되고 내 입장에서 그냥 단타만 하고 싶어요. 짧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요 60일 이평선까지 보면 돼요. 이 60일 이평선이 얼마냐? 뭐 그냥 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보여지게 되면 한 8,5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 보조 지표들도 좀 긍정적이에요. 요 밑에 있는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이제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 나면서 그러면 스타캐스틱 이전의 고점을 똥똥똥 쳐주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즉 지금 아직 이전 고점을 못 쳐줬죠. 요걸 똥 쳐주면은 얘가 더 힘있게 갈 수 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해가지고 보유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매물대는 25,500원대예요. 예, 그래서 얘가 여기서 좀 잘 뭐라고 해야 되나 매집하고 횡보가 잘 이루어지고 아니면 졸졸졸졸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1,5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보게 되면 뭐 8,000원, 8,500원이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1,5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관련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봄님 7월 20일경에 매수하셨다고요? 그러면 뭐 한 달이 안 된 기간이네요. 근데 일단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 들고 계신지 막 그렇게 길게 되지도 않으셨고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막 급락을 연출하거나 그런 건 없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더 큰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로봇 관련주들 오늘 치솟고 있죠. 네, 로봇 관련주들 과대 낙폭이라서 그런 건지 이제 좀 힘을 낼까 이런 기대감을 좀 주는 종목들입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종목은 김화숙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K바이오팜 135,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SK바이오팜 135,0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들고 계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제 뭐 수익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만 했었고, 뭐 최근에야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미긴 한데, 전문가님, 이 SK바이오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신약 관련해서 호재 소식을 좀 들고 왔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면 원금 회복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할까요? 네, 한번 추매를 하자고요. 한번 추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자, 먼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월봉을 보면 한번 두들겨 팬 다음에 석 달간에 걸쳐서 한번 고점 가놓고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얘가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9만 원. 자, 그럼 9만 원하고 내가 매수가하고는 아주 택도 없어요. 그죠? 네, 택도 없어. 그러면 얘가 분명히 요런 모양새에서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한번 조정이 나올 거냐라 할 때 조정 또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매수가하고 그 현재가하고 괴리가 막 30-40%, 40-50% 날 때는 진짜 추매를 잘해야 되고, 지금 시장은 어때요? 지금 상승 흐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승 흐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또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 지금 시장은 오르면 내리고 이게 반복되는 시장이 당분간 연출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정 부분 밑에서 지금 2주째 상승이 이어졌어요. 아니면 7월 4일 저점 찍고니까 거의 7월 한 달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상승 흐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8월 달은 일정 부분 더 간다고 보지만 그 더 간 이후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막 7만 원 초반대에 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질문을 다시 해서 그럼 거기서 추매를 좀 세게 해가지고 요 9만 5천 원, 10만 원 여기까지 보는 모양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 보면 지금 얘 어때요? 여기서 지금 무지하게 방황합니다.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좀 좋으면 요거 올라타게 되면 일단 8만 5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갈 거니?라고 했을 때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멋진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주고 얘가 조정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까지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매 자리가 되면은 얘가 이제 여기 왔다가 방황하고 올라가.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지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매물을 여기서 떨어지면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이제 횡보하겠지만 아마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만 5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내 목표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정 준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수급이라든가 또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추미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참고 가자. 아마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답답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추세 전환이 되는 그 날에는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수익률 창출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SK바이오팜 바이오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항상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은 다루기가 진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추세가 갑자기 팡 터질 때는 나한테 엄청 많은 이 자극적인 되게 기분 좋음을 선물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빠질 때는 또 갑자기 훅 빠져버리니까 이거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신성 ENG. 신성 ENG요. 예,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110원에 12%. 2,110원에 12%. 예.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전번에 그 하나솔루션 한 보름 전에 그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상담 받고 지난주에 팔았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다시 금요일 날 신성 ENG를 다시 잡았어요.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기는 한데 지금 팔면 될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목표가가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신성 ENG 오늘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 잡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월봉 놓고 보는 방법도 있어요. 월봉 놓고 2020년도부터 올라갔던 거하고 이후 조정 이후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4등분 한다 그러죠? 그럼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나눠줘 봐요. 나눠줘 보면 지금 내 주가 위치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일단 2,5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000원에 엄청난 매물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항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항 나 싫고 이쯤 오게 되면 한번 눌릴 거야. 그러면
2,9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맞고요. 난 그거 좀 무시하고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이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은 요거 깨고 올라가게 되면은 3,500원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900원, 그 다음에 3,500원, 이런 형태로 신성 ENG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 보면 이전 고점을 다 뚫어버리면서 윗골이 다는 것, 이거는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가는데, 더 갈 때 결국 이제는 얘가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종가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윗꼬리가 달든 뭐 하든 한번 쏴주면은 3일 안에 움직이나 봐야 돼요. 내일 캔들, 모레 캔들, 세 번째 캔들에서 고점이 나와버리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봤더니 3일 동안 이렇게 형성돼 놓고 자꾸 바보같이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좀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한번 다시 이 시가까지 갭 메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결국 이 메웠다라는 건 뭔가 좀 버벅버벅 되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목표가를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신성 ENG 관련해서 목표가 1차랑 2차로 설정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더 많은 수익 1차랑 2차에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성 ENG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죠. 네,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조현영 님이 아까부터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TKG 휴캠스 18,200원에 진입하셨고 2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굉장히 잘 들어가셨어요. 거의 바닥 구간에서 살짝 올라왔을 때 들어가셔서 이제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주가 탄력 잘 받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매도 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1차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매도가 잡을 때는 항상 이전 고점 자리 여기가 1차적으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잘 보시면 얘 고점이 얼마예요? 2850원이죠. 거기 한번 선을 한번 쫙 거보면은 그 뒤에서도 뭔가 변곡이 나타났죠. 푹 내려오고 나 내려가기도 싫고 올라가기도 싫어. 그러다가 푹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맞고 떨어지죠. 그럼 지금 자리도 일정 부분 밑에서부터 지금 얘가 몇 퍼센트 올라왔나요? 지금 한 15%. 그러면 15%니까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 된다. 한 200원, 300원 남았네요.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살짝 또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방황하는 캔들이 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다음은 60일 이평선 아니면 그 윗단의 매물대에서 최종 목표가는 한 2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요 목표가가 위치가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목표가 볼 수 있어요. 이걸 4등분 해보면은, 정확하게 얘가 이 22,000원이 뭐예요? 딱 절반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한 22,000원 목표가, 여기에서 잠깐 흔들리는 건 난 무시할 수 있어. 내려오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홀딩 해가지고 중간값인 22,000원까지. 21,900원까지 목표가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얘가 하는 일은 OCI라든가 지금 가장 핫한데 질산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런 평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TKG 휴캠스는 2만 원 초반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근까지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TKG 휴캠스는 이 배당 관련한 매력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자, 8월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8월장의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은 이따 방송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이따 꼭 공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공방 주제가 딱 8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가장 필요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8월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공방에 참여하셔서 꿀팁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잠깐만 보고 가면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 게 장 초반에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점점 갈수록 탄력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이야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더 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양시장 조금 더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오늘 미니 강의 주제 힌트를 좀 던져주고 가셨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미니 강의 더 기대되는데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그 미니 강의 주제는 우주항공, 방산업종, 주도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미니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7월 29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미니 강의 제목을 아시죠? 조선과 조선기자재, 신재생.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태강, 성강밴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요 미니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 수익 내는데 상당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제가 미니 강의 제목은 우주항공, 방산업종 주도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그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 폴란드하고 약 한 19조에 이르는 그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죠. 현대로템의 뭐 K2의 전차라든지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의 FA50경 공격기. 이게 주 내용들입니다. 이게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행 계약은 아닙니다. 이 계약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실행 계약이 아니고요. 일단 구매의 기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변수는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에 천궁 수출했죠. 이집트에 K9 자주포도 수출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향후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마케팅에 나선다면 나토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토 국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국가가 30개국이 되니까요. 이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방산 수출에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 들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1월 3일부터 있잖아요. 제가 한번 7월 말까지 한번 제가 봤어요. 제가 이거 다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들어서 1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한 돈이요 16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숫자가 조금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거의 95% 정도가 16조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도했느냐? 지난 24조를 매도했죠. 벌써 있잖아. 올해가 지난해 전체 순매도액의 한 65% 정도를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냥 셀 코리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분이요.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이 30%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30.58%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지금 지분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걸 여러분 수급을 한번 잘 보세요. 수급을 잘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있잖아요. 2월 초에 외국인의 지분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가 2월 달만 하더라. 2월 달 기준으로요. 2월 달에 외국인의 지분이 13%였어요. 지금이 얼마입니까? 21%예요. LIG 넥슨의 2월 달에 지분이요. 6%였어요. 지금이 10%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요. 17%였어요. 지금이 20%예요. 현대로템 2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요. 3%였어요. 지금이요. 6.5%예요. 왜 외국인들이 코가 큰가? 외국인들 코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죠.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을요. 외국인들 기똥차게 냄새를 맡고 옵니다. 개인하고 기관들만 냄새를 맡지 못할 뿐이고요. 외국인들은 기똥차게 냄새를 맡고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우주항공 방산주는 제가 탑픽 종목 6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우주항공이 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 시장이 현재 지금요 450조 규모예요. 앞으로 한 8년 뒤에는 1000조의 시장이 열립니다. 우주항공하고 방산주는 중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서 여러분들 그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주도주라고 하는 거 있죠. 주도주는 실적이 뛰어나야 돼요. 주도주가 실적이 안 되는 주도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실적이요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주도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중기 투자를 하셔야 돼. 중기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6종목은요. 손절 없이 있잖아.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조금 먹고 집어 던지지 말고요. 길게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6개 종목은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전망을 딱 짚어주셨는데
외국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냄새를 잘 맡으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칭찬해드릴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나 댓글에 나타나 주셨네요. 우리 황희성님 그리고 봄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금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수익 실현에 나섰더니 모처럼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제 마음까지 굉장히 훈훈해지네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이런 댓글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황희성님 그리고 봄님이 가장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또 많은 팁들 얻어가셔서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방산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태백 주목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세진중공업이네요. 5,920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이 조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태백 주목나무님은 이 세진중공업이 조선주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표가 7,500원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세진중공업 요즘에 계속 상승 흐름만 나타냈고 오늘도 거의 4%가량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7,500원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노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세진중공업 매수는 잘하셨고요. 다만 번지수가 조금 틀려요.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5번이면 지금 6번 번지수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같은 조선업종 중에서도 여러분 주도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선주를 매매하실 때는 탑픽이 있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을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주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조선주를 매매할 때는 요 두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저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여러분들 삼성중공업하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봅니다. 왜 이것만 보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세진중공업 진단하면서 왜 현대미포조선을 가르쳐 주느냐를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세진중공업의 차트를 보세요. 전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금 주가 이게 놓여 있잖아요. 이런 고점이 지금 세 개의 고점이 놓여 있죠. 현재 주가는 여기에 놓여 있고 한참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 고점에 다다르죠.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볼까요? 현대미포조선을 보세요. 앞에 있는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넘어가고 있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보세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주도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때 조선주를 매매할 때요.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현대중공업이 있죠. 요걸요, 두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지금 7%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거 16만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넘어가느냐? 실적이 하반기에 급격을 한다니까요. 2분기까지는 또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나 4분기 지나가면 내년하고 그 다음은 2024년까지 조선주 주가는 달아날 거예요.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하세요. 5,92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 종목은 7,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거 7,2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6,680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원 정도 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수평 이동하는 거죠. 같은 조선업종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으로 수평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시면 MACD 막대기가 지금 이제 최고조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MACD 막대기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막대기 보세요. 막대기 크기가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주가라면 탄력 한 받고 올라올 거예요. 올리면 7,000원 정도 넘어가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업종 선택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번지수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최고의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태백 주목나무님도 축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시고 여기서 7,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서 수익 가져가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이사를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7,000원까지만 기다리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해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은 만큼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 통화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쿠콘인데요. 네. 네, 매수가는 38,000원이고, 비중은 18%인데요. 혹시 한 작년 5, 6월. 네. 뭐 보고 들어가셨어요?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목표가가 궁금하신가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건지. 네. 네, 전반적인 게 궁금하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쿠콘 들고 오셨는데 38,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진입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거든요. 근데 일단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목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낙폭이 좀 많이 깊어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요? 이 종목은 손절은 아니죠. 손절은 여러분들 이미 이제 지났어요. 이 손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지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핀테크라 그러고 또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업종인데 업종 자체가 지금 시장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이쪽으로 조금만 바람이 분다면 주가의 탄력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는 손절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제가 비중이 좀 적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18%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제 기다려주는 시점이고 이 종목이 지난해 4월 달에 45,000원에 지금 공모를 했잖아요. 그죠? 공모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볼까요? 지금 45,000원이 공모가면은 공모가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가 요 가격대가 거의가 공모가 가격이네요. 요 가격대가 이게가 공모 가격인데 지금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는 기다려주는 전략입니다. 기다려준다면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지금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섹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면 하락이 나오면 리바운딩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서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요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보통 우리가 그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되돌림이 보통 한 33%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이게 요 폭의 되돌림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3등분을 하면 요 정도까지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에요. 그 정도에는 충분히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종업종을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적 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종목의 지금 기본적인 실적이잖아요. 보통 국내 이거 소프트웨어 종목은 거의가 적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1분기에 49억의 흑자고 지금 최근에 4년 동안 적자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핀테크나 이런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도 거의 90%가 다 적자예요.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이거는 기다렸다가요. 4만 원 가까이 오면 그때 한번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일 입행선 있죠. 20일 입행선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보통 20일 입행선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 적어도 한 8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기다려본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콘 관련해서는 4만 원 부근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4만 원까지 가져가셔서 원금 회복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쿠콘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네요. 쿠콘 한 지난 5월 달쯤 이렇게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그때 실적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서 심지어 그때 약간 바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실망스러운 주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망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LIG 넥스원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상승만 하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우리 소망님이 진입한 가격대를 보면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93,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93,000원이면 언제 진입을 하신 걸까요? 되게 오래전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다리셨나 진짜 잘 기다리신 건 맞는데 일단 그만큼까지 좀 계속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문가님 LIG 넥스원 뭐 방산 관련주들 요즘에 폴란드 수출 기대감도 있고 계속해서 기대감 받는 종목이긴 한데 워낙에 좀 오래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분께서 지금 93,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면 2016년도에 매수를 하셨네요.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보시면은 93,000원이라고 하면 2006년도 여기네요. 여기가 2006년도니까 2016년도니까요. 지금 이제 2022년이고 여러분들 지금 LIG 넥스원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방산가 제가 그 주도주를요. 하반기에 제가 어떻게 지금 주도주를 보는 제가 주도주가 섹터가 제가 3개 섹터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 우주항공. 이게요, 제가 조선과의 우주항공을 제가 올해 하반기 주도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새로운 주도주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조선과 우주항공이 하반기 주도주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에 여러분들 주식에 뭐 비법이 있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에 비법이 없습니다. 주식은 오직 정직합니다.
주식은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좋아지면 주식은 가는 거예요. 뭐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그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LG 넥슨은요, 제가 여러분들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2019년도,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에요. 보세요. 2019년도에 181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 다음에가 63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지난해 972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올해 영업이익이요, 예상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여러분,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181억, 2019년도에, 2020년도에 637억, 지난해에 972억, 올해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예상이 돼요. 그러면 주가는 가는 거죠.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월봉상에서 말하는 항아리 차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용어를 하나, 항아리. 여러분들 항아리 차트라고 하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쪽에 높이가 똑같죠? 이걸 우리가 항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 왼쪽의 높이와 오른쪽의 높이가 똑같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와 있죠? 요 위치에 와 있죠. 그럼 10만 원은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요 정도만. 이거 올라가면 10만 원 나오잖아요. 시간 투자를 하세요.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 정도 되면 1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보면 지금 15,000원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15,000원짜리 주가가 10만 원 가면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거니까요. 그 10만 원까지만 보유하신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소망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거의 5년 가까이 쭉 들고 계셨는데 거의 그래도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조금 더 버텨보시고 10만 원 구간에서 드디어 이 LIG 넥스원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기분이 그래도 좀 나은데 항상 이렇게 진단쇼에서 고민 상담 받으시고 더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